이번이 마지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무조건 성공을 하고 와야 되는. 극한의 조건에 모든 걸 테스트를 해봐야 이 항공기 어떤 생존성도 할 수 있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또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구름이 많이 껴도 안 되고. 이 LAH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아마 제가 볼 때 최초 사례거든요. LH 항공기를 캐나다 옐로우 라이프로 가져가서 시험을 하고 다시 싣고 이제 귀국을 한 그런 일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해요. 첫 번째는 계획을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계획에 누락이 있으면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정부의 또 지원도 받아야 돼요. 미국의 또 국무성인가? 이쪽에 또 통계를 받아야 돼요. 항공기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항공기 실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AN124라는 안토노프 항공기가 있는데 AN124를 대여를 해서 싣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브레이더라하고 델핀하고 높이 안 맞는 것들은 탈거를 해서 이동을 하고 항공기 적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원, 투, 쓰리. 트럭에 저희 분해된 항공기를 싣고 국도만 타고 1박 3일을 이동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넘어가죠. 인천공항에 들러서 연료를 다시 풀로 채우고 옐로나이프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 알래스카하고 옐로나이프 이개수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수리온 때의 그 알래스카의 기온을 보니까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5개년, 10개년의 온도 데이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한 결과 32도를 좋아할 수 있는 평균적인 확률이 가장 높은 곳, 옐로나이프가 된 거죠. 넘어온 날이 또 굉장히 추웠습니다. 와, 오늘 날씨 대박이네요, 진짜. 32도, 32도.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군용헬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헬기이기 때문에 춥다고 해서 안 뜰 수도 없고 비 온다고 해서 안 뜰 수도 없고 이게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조건에 모든 걸 테스트를 해봐야 이 항공기 어떤 생존성도 할 수 있고. 이미 LH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는 성능, 진동, 하중, 비행성 이러한 영역 확장 시험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온을 떠나 마이너스 32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조건 하에서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시험이 해외 저온 시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리온 개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환경 시험들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저온에 관련된 이제 뭐 결빙 시험이라든가 고고도 시험, 그다음에 알래스카 저온 시험 이런 경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수리온 때보다 훨씬 좀 완성도가 높은 비행 시험을 기존에 했기 때문에 저온에 가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점을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구성품 개발 시부터 이 요구도에 기초해서 개발을 했고 상온에서 충분하게 시험을 했고 챔버라고 있어요. 그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자연 환경에 내보내기 전에 또 그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검증을 다 해보고 자연 환경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본 거죠.
좋은 조건에서 이 시동성, 다른 말로 하면 소킹 시험, 가장 또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원래 소킹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간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2도. 이번에 소킹을 6번 했어요. 근데 1차 소킹을 할 때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34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적자. 이렇게 된 거죠. 3차 때 이제 온도가 정확하게 아까 저희 상무님 기도를 하셔가지고 신이 내리는 선물이라니까 정성이 하늘 닿은 거야. 그래서 3차에 성공을 했고 데이터 테스트 포인트가 많았기 때문에 또 다음 소킹을 다시 하게 된 4차 그래서 5차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고온도가 대장이 추질 않았어요. 39도에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쪽에 일단은 트라이를 하자 라고 진행이 돼서 39도를 찍은 거죠. 이 LAH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고정이, 회전이, 그 다음에 배, 선박 다 합쳐서 아마 가장 저온에서 이 온리 배터리로 시동하고 운용한 아마 제가 볼 때 최초 사례일 겁니다. 춥다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온도. 한번 손이 시렵네, 아프네라고 하면 회복이 안 돼요. 10개 손가락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굉장히 여건이 불비합니다. 사실 온도도 낮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모습도 밤새도록 또 항공기 그 온도 떨어진 걸 체크하면서 밤새시는 모습인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수준이 높고 일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자, 이렇게 항공기 내부에 외부에 온도 센서를 달아서 저온에서도 우리 구성품들이 문제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의 인원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시험을 했는데 가족이 그립고 이런 거는 뭐 차지하고요. 우선 시험을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 카이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 크루, 뭐 지원 인력,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등 소속된 인원들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헬기가 대부분 다 공격 헬기는 지금 수명이 거의 40년, 50년 된 아주 노기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개발 중에 LH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소음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적당해서 기동성도 좋고 이제 헬기의 주 임무가 적 전차나 기갑 전력을 이제 파괴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AGM이라는 무기 그 미사일도 4기를 장착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이게 전력화된다면 우리나라 군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LH 개발이 이제 우리가 6월 말고로 끝나고 연말에 양산 1호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륙 공기 헬기 개발이 또 바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소해 헬기 또 나중에 시기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고기동 헬기로 쭉 연결이 되고 지금까지는 사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어떤 모델을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 이제 카이는 아마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개발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아마 독자적으로 개발을 다 할 겁니다.